자, 2021년 내년에는 2,800, 2,900 시대 기본적으로 실적 호전주를 가야 된다. 화학이 남았네요. 화학. 네. 네. 아, 화학은 뭐 오늘도 참 굉장히 독보적으로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 화학주 강했나요? 예,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네. 롯데정밀화학도 오늘 뭐 10% 넘게 올라갔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도 계속 좋았고요. 네. 그래서 좋은데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사이클보다 먼저 화학 사이클이 먼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중국 쪽에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상당히 좀 빨리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의 가동률이 올려오면서 화학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들이 좋아졌죠. 네. 이 부분에서 그렇고요. 또 이제 정유 부분이 유가 부분이 상당히 좀 저유가로 계속 눌려 있는 상태니까 예, 글로벌리 이제 이런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증가 영향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결국 코로나 사태가 좀 이제 낮아지면서 결국 본격적인 경기 개선이 되면 전통 산업에서도 화학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니까 한 내년 정도까지는 그 수요 관련된 게 충분히 이제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차화정 시대의 주가를 끌었던 게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게 2011년도인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관련된 어닝의 거의 뭐 이상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는 분위기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캐펙스는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국내 회사들이. 그리고 재무구조도 그때보다는 지금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차화정 시절에 갔던 주가를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따라서 차화정을 넘어서고요. 또 조금 우스개 이야기지만 지금의 이제 주가는 차화전 그러거든요. 차화전, 네.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전기전자. 전기전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게 그 MBL 라텍스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장갑, 예, 네. 그런 건데, 장갑, 그렇죠. 이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면 장갑 수요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가가 잠시 한번 최근에 조정을 잠깐 12만 원 중반대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 15만 원까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15만 1,000원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MBL 라텍스는 아마 코로나 관련된 사태가 조금 잦아든다 하더라도 아마 수요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이 수요가 이게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위생 관리가 이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뭐 누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지금 그 금호석유 관련된 이 라텍스 장갑이 이게 한 2년 정도는 아무리 그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몰려 있답니다. 오더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황을 구가를 내년까지는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보는 분들은 주가는 한 20만 원까지 가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장갑의 원료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엔진 라텍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금호석유가 일단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룸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롯데케미칼도 여전히 좋습니다. 네. 뭐 대상공장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샤인티님 그렇고요. 롯데케미칼 대상공장 화재 네네. 뭐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롯데케미칼 예. 그리고 이제 신사업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익 폭이 상당히 내년에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룸이 남아있다 보이는 거고요. LG화학은 뭐 여전히 뭐 글쎄 물적 분할 이슈가 사실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컴플레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LG화학의 전체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 화학이거든요. 네. 80% 이상이 화학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 화학에서 본업에서 상당히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할되는 것이 이제 일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리스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의 성장성은 이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여러 가지 부분이 좋고요. 물적 분할 되더라도 뭐 그래도 배터리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순수 그 배터리 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오히려 할증 요인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면 화학 호조와 배터리 성장을 양쪽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LG화학도 결국은 아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효성 TSC 이야기 나옵니다. 스판덱스 호조가 그러게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벌 피어 대비 아직까지도 밸류가 저평가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효성 TSC가 많이 올라왔지만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드렸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리고 중소형 중에서는 효성 TSC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대망의 이제 장이 열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아니라 실적이다.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도체, 머스트헤브로 가야 된다. IT, 하드웨어, 자동차, 화학. 이거 차화전이네. 차화반이네.
차화전, 기본적으로 IT는 전자니까 그죠? 네. 차화전. 자, 실적어 전주 봤고요.